이번 시간에는 그 실제 법인 그 컨설팅 실무 사례로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하나 좀 소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법인 솔루션 컨셉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솔루션 중에서 실제 이제 보험하고의 그 정합성이 가장 높은 아이템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 화면에 나와 있는 세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 가지급금하고 잉여금 처분 문제. 사실 이거는 그 문제의 본질이 같습니다. 예,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이제 잉여금을 그 조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지급금 해결 문제, 잉여금 처분 문제는 그 문제의 맥락이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지분 이동은 이제 크게는 이제 가업승계나 상속을 위한 지분 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법인의 이익을 이제 주주가 회수해 갈 때 조세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 승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런 관점에서의 지분 이동도 많이 빈번하게 이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법인 사업자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은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개인한테 가야 돼요. 예, 제가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 법인의 반대는 자연인, 그러니까 법인의 자산을 자연스럽게 자연인으로 이전시키는 그 플랜이 이제 이 보수 설계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컨설팅이 이제 보험과 정합성이 가장 높은 컨설팅이고 이제 그걸 중심으로 사례를 좀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회사 상황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자본금은 2억. 아시겠지만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 자본금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본금 요건에 제약이 있는 법인들은 사실은 이제 세무보다 회계가 더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세무 관리를 좀 소홀히 하고 회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죠. 예, 그리고 건설업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 자본금이 실제 자본금이냐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진단 평가도 매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본금 실질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실제 증자를 하기도 하고요. 또 가지급금이 가장 중요한 또 현안으로 부각되기도 하는 업종이죠. 대표이사 지분 80%에 32,000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자산은 100억, 부채 50억, 이제 순자산은 50억 이렇게 되고 있고요. 또 가지급금이 있는데 이제 회계상으로는 5억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숨겨져 있는 2억이 더 있어서 이제 세무상으로는 7억이다. 미처분 잉여금 한 48억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매년 이제 경영 진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건설 업체고요. 자녀가 지금 현재 근무 중이라 이제 어느 정도 가업승계 니즈가 약간은 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만나는 기업들, 특히 이제 법인 컨설팅이 어느 정도는 소구력이 좀 있을 만한 그런 요건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가지급금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대안을 줄 것이냐라는 부분에 이야기를 좀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가지급금은 이제 회계상의 가지급금, 세무상의 가지급금으로 구별이 돼요. 예, 뭐 회계상의 가지급금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처럼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죠. 예, 그렇지만 이제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종결되지 않은 이제 계정과 항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또는 확정적인 거래는 있었지만 증빙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 지출에 대한 이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계정과 항목이다. 그런 딱딱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회계상에는 이제 회계에 이건 이제 가지급금이다라고 이제 실질적으로 회계적인 표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회계상에 이거는 가지급금이다라는 걸 있는 그대로 오픈하는 회사가 오히려 더 투명하게 회계를 하는 회사예요. 예. 근데 이제 상당수 이런 건설업체들은 가지급금이 있으면은 회계상으로 계정이 기표되어 있으면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일종의 약간 분식회계를 통해서 숨겨놓죠. 예, 그 숨겨놓은 게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세무상의 가지급금인 거죠. 그래서 세무조정 계산서를 보면 이 기업의 세무상의 가지급금이 얼마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가령 이제 이 기업은 우리가 이제 쟁점화하는 거는 회계상의 가지급금이 아니라 이제 세무상의 가지급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7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지급금은 어쨌든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해 준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이제 주주, 임원, 종업원입니다. 그래서 주, 임, 종, 뭐 단기채권 이렇게 회계상의 계정과 항목으로는 표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지급금은 4.6%로 이제 인정이자라는 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인정이자를 내가 법인에 상환하지 않고 계속 방치를 해둔다면 4.6%의 이자가 계속 가지급금의 원본에 산입되면서 늘어나겠죠. 복리로 불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복리 예금이 없잖아요. 근데 부채는 복리죠. 내가 갚지 못하고 이자를 못 갚으면 그게 또 부채가 돼서 그 전체 금액에 이자율이 가산되는 형태. 가지급금이 이제 그런 식으로 4.6%씩 복리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2배 정도 되는 시점이 한 이제 15년에서 16년 정도가 되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기존에 존치하고 있는 가지급금만으로도 2배 정도 가지급금이 이제 불어나게 되는 거고요. 뭐 여기 이제 예시된 대로 이제 20년이면은 한 10억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4.6%로 낮아졌어요. 지금 금리를 따지면은 더 낮아져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4.6%로 세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년 후에 총 가지급금은 얼마가 될까요? 예, 한 17억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17억 2천만 원 정도 세무상의 가지급금이 있을 때 회사와 이 가지급금 귀속자와의 관계가 특수관계가 소멸된다는 거는 임원이 퇴사를 하거나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잃어버리거나, 그죠? 또는 이제 폐업을 하거나 청산을 하거나, 여기서 이제 청산이라는 건 이제 법적 청산도 있지만 사실상 이제 청산, 일종의 견혼으로 따지면 뭐 법적 혼인, 사실혼 같은 그런 개념, 상여로 처분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사망은 내가 의도해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건 아니지만 사망의 경우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거로 봐야 되겠죠. 이제 사망이 되면은 당연히 특수관계가 소멸이 되는 거니까 그동안에 이제 원금과 인정이자가 쌓여서 적립되어 있는 가지급금 전체가 상여 처분이 되겠죠. 예, 상여 처분이 된다는 건 이제 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정도 지식들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소득세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조세 채무로 해서 자녀들한테 그 상속세가 승계가 되겠죠. 예, 일종의 부채가 상속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압승계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게 다 업무용 자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가지급금은 업무 무관 자산으로 간주가 돼서 요만큼은 상속세 또는 이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분이 굳이 사망까지는 아니지만 뭐 청산을 하거나 아까 말한 이제 뭐 퇴직을 하게 돼서 특수관계가 소멸이 되게 되면 지금 현행 세율로 계산하면 거의 한 7억 가까운 소득세가 발생이 돼요. 거기에 이제 건보료가 또 한 5천만 원 가까이 나오니까 뭐 거의 절반 가까운 이제 납부세액이나 제세 공과가 발생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보험의 포인트를 좀 찾아보시라고 했겠죠. 저 17억을 전부 다 내 퇴직금하고 상계할 수 있다면 그 퇴직 소득세만큼만 이제 세율이 줄어들겠죠. 이걸 전체를 상여로 처분했기 때문에 40%고 저걸 퇴직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면 세율은 절반 정도로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저만큼의 퇴직 소득을 만들기가 이제 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지급 배수도 이제 2배수로 낮춰졌고요. 물론 이제 지급 배수를 또 올리게 되면
근로소득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퇴직금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옛날같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이런 점은 뭐 여러분 다 인지를 하실 거고요. 자, 이 가지급금 7억이 발생이 되면 세법상은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지급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업주가 사업을 하다가 법인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써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예. 뭐 이자 적정한 이자 내고 법인에서 돈을 대여해서 쓰는 것, 그거 자체는 뭐 나쁜 건 아니죠. 예. 적절하게 쓰고 갚고 해서 자금이 돌게끔 해서 그게 오히려 기업을 더 기업 사업 활동을 더 촉진시키는 거면은 뭐 가지급금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선순환 효과를 내기보다는 이제 가지급금이 사실은 이제 그 반대적인 부정적인 효과를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어쨌든 페널티를 주고 있죠. 그 페널티로 인한 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가지급금 전체를 이제 국가가 가지급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거를 상해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법인의 돈을 7억을 빼서요. 투기 지역에 아파트를 샀어요. 나는 법인의 돈을 갖다 썼으니까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는 야, 네가 법인 돈을 빼다가 집을 산 행위 이거는 뭐 굳이 그 상법상의 어떤 형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일종의 유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예. 뭐 횡령까지라고 보긴 어려워도 그렇지만 국세청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거는 네 사적 자산이다. 네 사적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 법인의 사업 목적과 법인의 사업 활동하고는 1도 관계가 없는 순수하게 개인 목적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 법인 돈을 썼으면 이건 네가 개인 상여로 받아가야 될 그 성질의 소득 아니냐. 그래서 저걸 이제 상해 처분해 버리는 게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가혹한 페널티가 되겠죠. 그러면 그 즉시 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건보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무려 3억 원이 넘는 이제 페널티를 물게 되는 거죠. 아마 최근에 그 부동산 열풍을 타고 법인 돈 빼다가 이제 그런 투기 지역에 그 주택이나 아니면 이제 땅 투기를 한 사업자들 같은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페널티가 아니라 직접 저걸 상여 처분해서 소득세를 징수당한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급금도 이게 국세청이 보기에 제3자가 봐도 이게 사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은 가지급금으로서의 그 틀이 유지되겠지만 이게 개인의 사적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됐다라고 하면 인정상여로 처분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제 통상적인 가지급금인데 내가 이걸 이제 매년 상환할 수도 있겠죠.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7억만큼이 대표이사의 이제 4.6%로 계산한 금액이 한 3,220만 원인데 이 금액이 이제 인정상여가 되겠죠. 요거만큼 대표이사는 소득세와 이제 건보료를 내겠죠. 그러니까 최고 세율 구간인 49.5% 구간에 있다면은 최대 한 1,600만 원 정도의 이제 소득세를 더 내겠죠. 그러면 이거는 개인이 법인에 내는 돈이잖아요. 그죠? 그럼 법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자 수익만큼 이제 영업 매수익이 발생이 된 거겠죠. 그만큼 이제 수입으로 잡아서 법인세가 늘어나겠죠. 근데 만일에 차입금이 있는 이자, 저기 법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차입금이 있는 경우 만약에 가지급금이 발생되지 않았다면은 굳이 여기서 7억만큼은 차입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차입금 중에서 가지급금 한도만큼은 차입이자의 비용을 부인한다. 그래서 2,8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송금불산입돼서 이제 법인세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기업의 경우 토탈
연간 이제 2,918만 3천 원 정도 이건 최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요 금액 범위 안에서의 실질적인 자금의 누수가 일어나는 거죠. 네, 이런 페널티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업이라는 거는 일종의 수익을 추구하는 활동이에요. 예. 이 정도의 가지급 페널티를 내가 감당하고도 그런 가지급금을 활용해서 얻는 사업상의 편익이 있다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활용하는 거죠. 예. 예.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걸 정확히 알고 활용하는 거하고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10년, 20년 방치돼 있다가 느닷없이 내 액면이 7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10억이더라, 12억이더라. 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